자, 그래서 책 193페이지에 봐보시면은 각각 포지션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 있는지, 자, 앱솔루트, 픽시드, 릴레이티브, 스테이틱 해가지고 값이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값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포지션만 쓴다고 해가지고 위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194페이지에 봐보시면은 좌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사용이 돼야지 위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좌표 속성과 그리고 195페이지에 있는 z인데스 속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같이 보게 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자, 포지션 속성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문서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서는, 자, 28-2로 만들게요. day 28-2 언더바 포지션 해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SS 문서도 하나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day 28-2 언더바 스타일 점 CSS. 자,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카페에서 봤다시피, 자, 기본적으로 값이 static, absolute, 그리고 fixed, relat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또 하나는 여기에 sticky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는 같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sticky. 자, 근데 스티키는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드물게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따로 설명은 안 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속성은 여기 나와 있는 static, absolute, 그리고 fixed, 그리고 relative 이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 포지션 static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태그를 만드시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값들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거를 보고 우리는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div를 만드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속성은요, 자, 포지션이 스태틱이라는 그 기본적인 속성으로 쟤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자, 문서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포지션 열고 F12 누르면, 자, 얘는 요소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div라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아래쪽에 show all 해 놓으시면요. 자, 여기에는 지금 div라고 하는 요소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 자, 그래서 지금 div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body에 선택되어 있으면은 몰라요. div를 한번 딱 딸깍 클릭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position 찾으시면 되겠죠. P. 여기 있네. position 에서, 자, static이라고 해서 보이시나요? 자, 기본적인 속성은 스태틱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분들이 지금까지 div를 썼을 때, 자, 디마케이션 박스가 만들어지고 걔네가 위아래로 쭉 블럭 형태처럼 정렬이 되는 것 또한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h1 태그 하나 써주시고, 자, 그러면은 h1에 들어있는 포지션 기본값이 있다 그러면 쟤는 뭘까요? 그쵸. 얘도 블록 요소들은 전부 다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기본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볼 거는
포지션, 이거 H2라고 쓸게요. H2. 자, 포지션, 스테이틱. 그래서 얘는 모든 요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속성 값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요, 요소를 부유시키지 않고 디마케이션 박스에 안착되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속성입니다. 디마케이션 박스에 안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봤자 별 차이는 없을 거니까 그냥 둘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게 그 아래쪽에 있는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다시 여기다가 H2 태그 하나 써주시고, 여기서 이제, 자, 포지션 속성에 대한 값이 앱솔루트. 그리고 얘랑 같이 또 중요하게 쓰이는 게 릴레이티브입니다. 포지션 앱솔루트와 포지션 릴레이티브. 그래서 H4라고 하나 아래다가 달아 놓을게요. 둘 다. 자, 앱솔루트는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얘는 절대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그리고 포지션은 말 그대로 위치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쟤를요, 절대 위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절대 위치 속성. 그리고 아래 거를, 자, relative는 관계의, 관계적인이라고 뜻도 있지만요, 쟤는 상대의, 상대적인이라고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대 위치 속성이라고도 하고, 아까 쟤는 relative, 자, 우리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거를 re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얘를 관계, 위치, 속성이라고도 불러요. 자, relative는 상대적인이라 뜻도 있고 관계의라고 하는 뜻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lative는 상대 위치 속성과 관계 위치 속성 두 가지로 쟤네들을 자,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절대 상대라고 하는 말을 어디선가 한번 써봤어요. 자, 기억나실까요? 언제 써봤을까요? 우리가 언제 써봤죠? 절대, 응?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죠? 상대, 예? 그쵸. 절대 경로, 상대 경로할 때를 썼었어요. 자, 그럼 절대 경로는 뭘 보고 절대 경로라고 부른다고 했죠?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뭐라고요? 주소. 상대 경로는요? 그쵸. 현재 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주소를 상대 경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특정 위치라고 하는 걸로 택배 주소를 정한다 그러면은
자, 시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소를 만들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 경로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상대 경로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정해지는 것.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앞에 절대 경로, 절대 위치, 상대 위치라고 하는 거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 위치 속성이라고 하는 건요. 자, 위치라고 하는 거, 좌표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 절대는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상대 위치는요, 나의 현재 요소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위치를 우리는 상대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요, 좌표 속성이라고 하는 게 같이 쓰여야지 되는 거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좌표 속성이 사용되기 전까지는요, 위치라고 하는 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에다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써 놓으면요, 절대 위치 속성이라고 하는 건요, 자,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위치가 결정되는 속성이고, 결정되는 값이고, 자, 위치를 결정하는 좌표 속성이 적용되기 전까지는요, 위치를 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즉 좌표 속성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준비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위치 속성도 그러고 상대 위치 속성도 그러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배우는 픽시드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정 요소가 아니고 현재 요소를 기준으로 위치가 결정되는 값이고, 위치를 정하는 속성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위치를 정하지는 못해요. 이것과 비슷한 게 우리는 또 하나 더 배울 거가 포지션 픽시드입니다. 픽시드. 자, 그러면 픽시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고정 위치 속성이라고 해요. 고정 위치. 그래서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정하게 되냐 하냐면요. 브라우저라고 하는 뷰포트, 즉 바디라고 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위치가 결정이 되는 값이고, 바디라기보다 사실 얘는 HTML에 더 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HTML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결정되는 값이고, 위치를 정하는 좌표 속성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얘도 역시 위치를 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고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뭘 보고 준비를 하냐 그러면요.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얘네는 구유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
자, 그래서 즉 위치 정하기 전까지는 앱솔루트도 부유하고 있는 거고 릴레이티브도 부유되고 있는 거고 픽시드도 부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공중에 떠 있는 형태가 된다 하는 겁니다. 플로트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플로트는 뜨자마자 오른쪽, 왼쪽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죠. 얘는 그냥 부유만 하고 있어요. 정렬이 안 되고 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유가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부유되는지 한번 여기서 잠깐만 볼 건데요. 자, 픽시드, 다시요. 자, 스테이틱일 때는 얘네가 지금 디마케이션 박스 안에 그대로 가만히 놓여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앱솔루트로 적용을 하면요. 얘가 요렇게 부유가 되는 거예요. 자, 부유가 되면은 디마케이션 박스는 높이 값이 사라지겠죠. 여기까지는 플로트하고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플로트 레프트나 라이트를 통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정렬이 되지만은 얘네들은 정렬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요소가 여기 있는 형태였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대로 위로 그냥 부유만 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앱솔루트는요. 부유가 되면서 디마케이션 박스를 사라지게 하지만 자, 아래쪽에 릴레이티브는요. 부유가 되면서 디마케이션 박스를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자, 디마케이션 박스가 있으면 마진 용어들을 통해서 얘는 가운데 정렬이 가능하겠죠. 오토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위에 거든요. 자, 디마케이션 박스가 사라지면서 얘는 마진 용어들을 통해서 가운데로 정렬을 못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운데 정렬시키기 위해선 또 우리가 다른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지 될 거예요. 자, 픽시드라고 하는 건 역시 생김새는 앱솔루트하고 똑같아요. 부유가 되었을 때 디마케이션 박스를 사라지게 하는 것. 똑같은데 얘는 단지 자, 정렬되는 기준이 뷰포트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고 있을 거다 하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일단 요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 놓고요. 그러면은 쟤네가 어떻게 해서 부유가 되고 부유된 형태가 바뀌는지 자, 문서 우리 하나 새롭게 만들고 거기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day 28-3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ABS 이렇게 약자로 쓸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28- 이거 괜히 만들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거를 28-3 문서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문서 28-3 만들어 주시고 일단 여기다가 링크를 걸도록 할게요. 28-3 만들어서 링크 걸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 클래스 페어런트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 자식으로 클래스 박스에 클래스 B1부터 3까지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모양 보려면 우리 CSS에서 쟤네 형태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페어런트에 자식 클래스 박스와 그리고 B1, B2, B3 각각 만들도록 할게요. 아래로 놓고 위로 놓고 그래서 B1, B2, B3 자, 다 알다시피 페어런트는 우리가 보기 위해서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넣을 건데 지금 자식의 너비나 높이가 없기 때문에 모양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너비하고 크기 만들어주기 위해서 박스에다가 너비 200에 높이 200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위에서를 쭉 정렬이 되니까, 자, 페어런트는 높이가 총 600이 되어 있을 거예요. 3개니까. 맞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배경 색깔을 FC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F6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F00 해서 각각 색깔을 자,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만들어 놓고 보시면 위에서부터 노랑, 주황, 빨강, 자, 사각형 3개가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좀 줄을 바꿀게요. 자, 우리는 일단 자, 플로트에서 배웠을 때는요. 자, B3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소가 부유가 되면은 부유된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가 그 높이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B3에다가 플로트 레프트를 한번 줘서 보시면 B3가 그대로 부유가 되기 때문에 부모 높이가 그만큼 B3만큼 빠지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는 B3는 부유를 하면서 부모에게 대해서 높이에 대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유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출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한 거를 막아주려고 다시 페어런트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가지고 이 값을 다시 우리는 회복을 시켜줬죠. 자, 이런 것처럼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도 자, 요소를 부유시키는 속성이거든요. 자, 근데 앱솔루트라고 하는 거를 다시 값을 바꿔놓고 확인을 해 보시면요. 역시 동일한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즉, 자, 포지션도 요소가 부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N은 오른쪽, 왼쪽으로 정렬하지 못하고 얘네들의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좌표 속성이라고 해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자, 이 네 개의 값을 우리는 좌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얘네들을 써가지고 좌표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 좌표대로 얘네가 움직임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값은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relative라고 하는 값으로 얘를 바꾸시면요. 역시 똑같은 위치에서 부유는 하고 있지만은 얘는 아까하고는 달리 부모 높이에 영향을 주면서 부유가 되고 있는 형태예요. 얘는 지금. 자, 왜 이런 모양이 나온지는 아직까지는 자, 부유가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은 모르시겠지만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자, 포지션 릴레이티브 보면요. 지금 자, 컨텐츠 박스만 부유가 되고 있고 디마케이션 박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앱솔루트는요. 컨텐츠 박스가 부유가 되면서
디마케이션 박스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이 값 지우고, 자, 그러면, 자, 부유한 거를 좋아했을 땐 그냥 그 현재 위치에서 부유만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요소에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은 어떤 모양이 생기냐? 얘네가 부유가 돼가지고, 앱솔루트가 되면은 부유가 돼서 아래쪽에 공간이 생기죠. 앱솔루트는 디마케이션 박스가 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디마케이션 박스가 사라지면서 두 번째 요소가 첫 번째 요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노란색과 빨간색만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자 주황색은 사라진 게 아니고 자 노란색 박스 아래쪽에 숨어 있다. 그래서 정말인지 확인해 보시려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진 레프트를 뭐 어느 정도 값을 줘 보시면 마진 레프트만큼 값을 밀어낼 거니까 여기 빼꼼 삐져 나온 게 보이시죠? 밑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에게도 포지션 앱솔루트를 한번 더 줘볼 거예요. 주시면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서 보면은 자, 두 번째한테 우리가 값을 주면요. 자, 그대로 아래쪽에서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순서가 노란색 먼저 만들어지고 주황색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 포토샵에서도 레이어 먼저 만들어진 것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게 위에 쌓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 만들어진 것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게 위로 쌓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황색이에요. 지금 저 화면 때문에 빨갛게 보이지만 구분이 안 되니까 저 이거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 올리브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간 거는 자, 올리브죠. 자, 두 번째 거가 위로 올려져 있는 형태가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화면? 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자, 두 번째하고 첫 번째 요소는 부유가 되고 있고 첫 번째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가 먼저 바닥에 놓이고 그 위로 두 번째 만들어진 게 쌓여지더라. 그러면 세 번째한테도 우리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 얘는 요 위쪽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한테도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시면 얘는 또한 역시 자 이런 모양을 갖게 돼서 결과적으로는요 부모는 높이를 아예 잃어버리고 그쵸?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쌓여져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자, 근데 얘네들은 또, 자, 중첩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 플로트에서는 중첩되는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 포지션 속성들끼리는 중첩되는 속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처음에 요소를 만들면은,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Z 인덱스라고 하는 값이 뭔가가 있는데, 처음에는 만들면은 오토예요. 얘도 오토고, 두 번째 것도 오토고, 세 번째 것도 오토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게 아래쪽에 놓이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일수록 위로 겹사이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값을 내가 숫자를 1이라고 넣으시면 얘는 레이어 1번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밑에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오토인 상태에서 얘가 숫자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는 게 가장 위쪽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무언가를 더 넣고 싶다 그러시면은 인덱스에 쓰여져 있는 이 값보다 가장 높은 값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보다는 3이 더 크죠? 그러면 얘는 1층이다 생각을 하시고 얘는 3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3층이기 때문에 모양이 더 위로 놓이게 될 거고, 나는 얘를 더 위로 놓고 싶다 그러시면 얘를, 자, 3보다 큰 값 4로 넣으셔도 되고 40을 넣으셔도 되고 400, 4000, 4만, 40만 원하시는 대로 값을 넣으시면은 가장 큰 값이 앞으로 당겨지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아쿠아 뒤에 세미콜론 빼먹었어요. 네. 그 숫자 1 뒤에서 세미콜론 안 넣으셨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부모가 높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여기다가는 내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은 될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시면요, 얘네 높이가 다시 회복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쵸? 자, 플로트라고는 이건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자식 요소 3개가 전부 다 포지션이 적용이 되었을 때는 부모에게는 높이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자, 모든 자식 요소가 모든 자, 포지션 앱솔루트로 부여되면 부모에게는 높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자, 자식 3개 전부 다 포지션을 줘가지고 부여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자,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 지금처럼, 요거는 우리가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3개를 다 쓴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3개를 동시에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럼 3개를 동시에 쓰고 있다? 그러시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포지션은 부유하고 있는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좌표를 줄 건데, 지금 가장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누구예요? 빨간색이죠? 자, 좌표는요, 위아래 동시에 주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오른쪽, 왼쪽 같이 두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 10픽셀을 주시면요. 자, 얘는 오른쪽으로부터 10픽셀 떨어져라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은 이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10픽셀 정도의 여백을 갖고 떨어진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100을 주시면요. 오른쪽에서부터 100픽셀의 여백을 갖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100픽셀을. 근데 만약에 왼쪽에다 100픽셀을 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로 갈까요? 그렇죠. 나중에 적용시킨 거. 오른쪽 왼쪽일 경우에는 나중에 적용시킨 거. 만약에 라이트 말고 레프트 말고 라이트를 나중에 썼다 그러면은 그래도 얘는 안 돼요. 레프트예요. 자,
두 개 다 쓰면은 레프트가 우선순위를 가질 거고, 탑, 바텀 두 개 다 쓰시면은 탑이 우선순위를 가져가요. 그래서 둘 다 쓰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자, 언제 둘 다 쓰게 될 거냐면은 나중에 가운데 정렬 공식이라고 하는 거 쓸 때만 쓰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라이트, 레프트 둘 다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탑, 바텀도 특별한 공식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둘 다 쓰는 일은 없으시겠죠. 자, 그래서 바텀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0 픽셀을 주면은, 자, 앱솔루트는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좌표를 정한다 했죠. 그쵸? 그래서 얘는 특정 요소, 누군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특정 요소로부터 특정 요소의, 자, 밑면으로부터 여기다가 0픽셀. 그러면 즉 밑면으로부터 0픽셀이면 바닥에 붙어 있는 형태겠죠. 자, 그리고 특정 요소의 오른쪽 면으로부터 몇 픽셀? 100픽셀. 자, 거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요소 밑면으로부터 0픽셀의 위치, 특정 요소의 오른쪽 면으로부터 100픽셀 거리에 위치해라 해서 얘네들을 확인해 보았더니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모양이, 자, 특정 요소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특정 요소가 누구예요? 자, 뷰포트라고 하는 HTML을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아까 우리 하던 거 포지션 28-2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특정 요소로 한번 써놨지 얘가 정확하게 어떤 요소다라고 말은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요,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위치가 결정이 되는 값이고, 위치를 정하는 좌표 속성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냥 부유가 되고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좌표 속성이 부유가 되었더니 위치를 정하게 되었죠. 누구를?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어떤 특정 위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 특정 요소라고 하는 걸요, 지정하기 전까지는, 자, 뷰포트라고 하는 브라우저 크기를 기준으로, 뷰포트를 기준으로 위치 좌표를 정하게 됩니다. 특정 요소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좌표를 정하게 되는데 그 아래쪽에 봐보시면은 릴레이티브를 관계 위치 속성이라고 써놨어요. 자, 그러면 특정 요소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기 전까지니까는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특정 요소는, 자, 부모 요소에게, 자, 포지션, 자, 릴레이티브나 또는 기타 다른 위치 속성이
부모 요소에게 적용되어 있으면 자,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좌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값을요, 반드시 포지션 앱솔루트의 부모가 될 때만 애가 관계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위치라고 하는 속성은요, 반드시 자식 요소가 자식 요소의 속성이 속성의 값이 앱솔루트이면요, 자식 요소 좌표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 번 정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자, 포지션 앱솔루트 쪽으로 다시 CSS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얘네들을 포지션을 적용해 놓고 아래 거요. 좌표로 넣었더니 얘는 특정 요소로부터 기준해서 좌표를 가지죠. 얘를 부모로부터 가지게 하겠다 그러시면은 부모 요소에게 여기다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적용해 주시면은 얘가 앱솔루트의 기준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너비를 400 픽셀을 주시고 마진 0 오토를 주시면 가운데로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도 좀 더 줄까요? 높이는 한 600으로 주겠습니다. 600 주고서 얘를 다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아래쪽에 빨간색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밑면 0과 라이트 100이 설정되는지 한번 봐보시면요. 자, 누구예요? 부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모 요소에게서 오른쪽에서부터 100픽셀, 아래쪽에서부터 딱 0픽셀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부모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빠지면요. 얘네들은 특정 요소라고 하는 거를 조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위에 부유만 되고 있는 형태인 거고요. 자,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적용이 되거나 앱솔루트가 적용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부모를 쫓아갑니다. 근데 대신 앱솔루트가 사용이 되면은 디마케이션 박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진 영호토가 또 적용이 되지를 않겠죠. 얘는 릴레이티브를 써가지고 값을 만들면은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자, 플로트를 배우시고 나가지고 다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포지션을 해버리면은 더 헷갈릴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시간을 드린 건데, 자, 그래서 잠깐만 점심 먹기 전에 그러면은 자, 포지션을 어느 때 써야지 되냐? 이것 또한 역시 규칙을 정해놓고 쓰지 않고 그러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우리는 반드시 플로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전달받은 문서들 중에서 지난번에 페이지 03 같은 거를 보면은 얘네가 서로 중첩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도 그러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없고, 또 다른 화면에서 본다 그러시면은 요것도, 자, 마진탑 마이너스 줘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포지션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요것도 포지션, 요것도 포지션, 이것도 포지션. 자, 중첩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이미지라고 하는 형제 요소의 세그먼트가 서로 이렇게 중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요소끼리 중첩되어야지 된 상황에서는 전부 다 포지션을 쓸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요것도 포지션, 이것도 포지션, 요것도 포지션, 여기도 포지션, 여기 이 부분도 포지션, 여기도 포지션. 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첩될 때만 포지션을 쓸 거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 쟤를 쓰지 않고 플로트를 쓰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시고 온 다음에, 자, 저 중에서 문서 하나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면서 포지션이 어떻게 작용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겠습니다.